자,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P7A반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네. 네. 김윤재, 녹천. 윤재 안 들어왔고요. 남현서, 상명. 네. 현서 비디오 왜 안 켜냐? 저 핸드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노트북은 카메라가 고장났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다음 주에는 핸드폰 배터리 충전 부탁해요. 네. 서소원, 창문. 네. 네. 정민이, 이정민? 네. 너는 신입생이니 반이 동생이니? 신입이에요. 얼굴 좀 보여줘. 천장을 보여주지 마세요. 정민아, 왜 천장을 보여주고 있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보여주기 좀 부담스러우면 신체 일부라도 보여줘. 계속 그 상태로 머리를 보여줘야 돼. 성현아, 네. 저기 책을 보여주지 말고 네 신체 일부를 보여줘. 왜냐면은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천장이나 책을 비춰놓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되거든. 성현아, 너 자꾸 이렇게 책 비추고 있으면 내가 의심한다. 신체 일부를 보여주라고 그랬다. 신체 일부. 얼굴 보여주는 게 가장 정석이야. 지금 니네들은 얼굴 보여주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최소한 소론이랑 정민이처럼 얼굴 신체 일부라도 보여줘야 된다. 정민이 만나서 반갑고. 네. 정민이 학교가 어디야? 학예 중이요. 하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수업 참여해 주시고 네.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더 반갑네요. 목표 학교가 있어요? 정민? 아니요. 아직 없어요? 네. 그래 아무튼 뭐 비전 플랜 수업을 통해서 좀 학교 선정에 있어서 좀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비 중3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대입에 대해서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3월부터는 이제 고입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 소개라던가 학교 정보 안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윤재 안녕. 늦게 들어왔네. 25분까지 아니에요? 55분까지요? 25분. 오늘이 토요일이죠. 11시 25분까지구나. 니네가 일찍 들어왔네. 그래요. 야, 니네 앞타임 수업이 15분에 끝났지? 네. 야, 10분에 들어온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10분에 들어온 사람 누구야? 1등으로 들어온 사람. 저요. 야, 너 몇 시에 끝나서 들어오나 수업? 15분까지야 수업. 저번에 선생님이 20분까지라 하셔서 빨리 그러면 들어가셔서 수업 듣다 나온 거예요? 아니 15분 조금 안 돼서 끝나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럼 다행이네. 나는 수업하다가 나온 줄 알았네. 비전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간표를 내가 잘못 봤더라고. 미안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이 맞아요. 윤재가 제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윤재도 가능하면 5분 전에 들어와라. 알았어? 일단 시간 맞춰서 들어오지 말고. 수업 시작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1시 25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1시 20분까지는 접속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5분 전.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3페이지, 교재 3페이지에 이제 수시와 정시의 그 의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전자칠판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수능.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능 하면은 이제 수학 시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 시험이 아니죠. 그죠? 닦을 숫자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할 때 그 능자예요. 아시겠습니까? 학문을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스스로 이렇게 갈고 닦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늠하는 일종의 이제 국가고시예요. 국가고시. 아시겠습니까? 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에 중3이니까, 그죠? 이제 22, 23, 24, 25년, 그렇죠? 이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25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겠죠. 2호학번이 되겠죠. 이거 발음이 괜찮네. 딱딱 감네. 입에 이렇게, 그죠? 맴돌아요. 2호학번. 요거르트 이름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2호학번이 되기를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박수 안 치면 26학번 된다. 빨리 쳐라. 2호학번이 되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수능이 지금 이제 고3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지금 계속 OT 때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수능도 이제 여러분들 좀 바뀐 게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 또 뉴스에도, 그죠? 이제 뉴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무엇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정리가 좀 덜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일단 보시면 이제 5교시까지 있어요. 5교시까지. 그래서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필수 과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옵션이 아니죠. 필수. 모든 수험생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탐, 과탐, 직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 그죠? 원하는 영역을 이제 2과목 이상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와 한문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응시를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관련 학과에 진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응시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인문대학의 언어 관련 학과에 거나 사범대학의 언어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한문학과라고 있어요. 유교학과라던가 이런 학교에 또 진학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응시를 하셔야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45문항 80분으로 이제 수능이 치러지게 되는데 원래 옛날에 이제 선생님은 이제 96학번인데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문항수가 60문항이었어요. 60문항. 엄청나죠? 여러분들 수능 국어 혹시 문제, 기출문제 한번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신 분 계세요? 한번 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아무도 본 적 없어요?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좋아. 니네도 풀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뭐 이렇게 사전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잘 읽어보면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풀 수 있는 문항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문항이 45문항인데 예전에 비해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함정이 뭐냐면은 장문이 되게 많아요. 장문. 여러분들 이제 수능 시험지가요. 신문지 아시죠? 신문지. 신문지처럼 되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신문지 지면에 한 4분의 3 정도를 지문이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이제 읽기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 간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한 평균적으로 3문제 이상을 못 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찍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읽기 능력을 좀 키울,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국어가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상대 평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게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이 이제 물론 있는데 선택 과목도 있어요. 선택 과목.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이 뭔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공통 과목은요. 써주세요. 독서랑 문학이에요. 독서랑 문학이 이제 공통 과목이고요. 이건 이제 뭐 문과, 이과, 모든 계열에서 다 봐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은 화법과 작문이라고 있어요. 화법과 작문. 다른 하나가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국어 시간에 얘들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니네 국어 시간에 지금 문법 배우냐 문법? 마이크를 다 끄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다 켜봐 마이크 좀. 마이크 좀 켜봐 얘들아. 문법 배우니 국어 시간에?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워요? 모르겠어요. 3학년 2학기 때 배우나? 선행하는 사람 없나 아직 국어? 화법과 작문은요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법이에요. 선생님은 좀 문법, 국어 문법 좀 개인적으로 많이 친했었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문법이 이제 싫은 학생들은 뭘 보면 되는 거야? 언어와 매체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의 이 글들을 읽고, 그죠? 뭐 설명문, 뭐 논설문, 뭐 이런 식으로 수필,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과 관련해 갖고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초이스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는 지금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현재 예비 고3부터 여러분들도 적용. 국어는 총 몇 과목을 본다? 3과목을 보는 거예요. 3과목. 이해되시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무슨 평가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상대평가.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중학교 내신 산출하는 것처럼 뭐 90점 이상 넘으면 다 A등급 받고 뭐 80점부터 B등급 받고 그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별로 잘라요. 퍼센테이지별로. 그렇게 해서 4%까지가 1등급이야. 4%까지. 아시겠어요? 4%까지. 그리고 이제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11%까지가 2등급. 3등급은 이제 23%까지. 23%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은 여러분들 뭐 그죠?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2등급 정도 나와줘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려면 3등급 정도 나와줘야 되고요. 정시로 이제 가려면은 당연히 그죠? 이렇게 1, 2등급 정도 나와줘야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은 이제 여러분들 30문항이고요. 100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문이과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형이 있고 가형이 있는데요. 순서대로예요. 문과가 나형, 이과가 가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인데 수학도 여러분들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메모를 좀 해보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수1과 수2가 공통 과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수2는 이제 이과 쪽으로 빠졌었는데, 이제 수2까지 공통 과목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는 수1까지, 이렇게 그 뭐죠? 그 선행을 많이 했었는데, 수2도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은 뭐 수3이나 수1, 뭐 보통 대부분 수3까지 이제 이렇게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면서부터는 수2도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문과생들도 신경을 써주신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선택 과목이 바로 미적분과 확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 확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그 국어랑 좀 비슷해요. 아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랑 문학이 공통 과목이었고 뭐 저기 뭐였어? 언어와 매체라던가 화법과 작문이 이제 선택 과목이었잖아. 그치? 예, 이렇게 총 세 과목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수원, 수토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요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초이스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선행하고 계시는 영역이 있으실 텐데 나하고 잘 맞는 수학 단원이 무엇인지를 중학교 때 잘 체감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도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잘 맞는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를 잘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영어예요, 영어. 영어는 뭐 여러분들 토피 학생들 다 잘 하죠. 그죠? 아무리 그 영어 레벨이 낮아도,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 수능 준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토피아 나온 학생들 보면은 뭐 못해도 뭐 수능 2등급 정도는 나오더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위반 있는 친구들 보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따라서 해주시면 고등학교 진학하더라도 뭐 이렇게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국 단위 모의고사 뭐 빡센 학교 가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좀 덜 빡센 학교 가면은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수능 영어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어휘라던가 문법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야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여먹을 수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 4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10분, 70분입니다. 자, 공통 100점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영어 1, 영어 2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 관련 학과, 뭐 경영 경제 이쪽으로 가실 분들은 영어 2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학 측에서 학과 측에서 요구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어 2가 아무래도 좀 더 어떤 형태의 어려운 형태의 그죠? 심화된 형태의 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기는 다 봅니다. 절대평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요거는 그냥 원점수 그죠? 원점수 90 이상만 넘어주시면은 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듣기 평가도 있네요. 17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듣기 평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총 이제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학교 시험 시간보다도 짧죠. 그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45분인데, 그죠? 이유가 있어요.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쉬워요. 한국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다 봐야 되는 건데, 진짜 이제 한국사 울렁증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 이런 학생들은 만화책 있죠? 한국사 관련 만화책. 맥을 짚는 흐름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러한 만화책을 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수준이 선생님 보기에 낮아요.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중학교 교육과정보다도 조금 낮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평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탐, 과탐이 있는데, 뭐 직업탐구는 여러분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요. 마이스터고라던가, 그죠? 뭐 이런 상업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사탐, 과탐을 보셔야 되는데, 과목당 이제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분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영역, 과탐이나 이제 사탐 각각 두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과목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메모를 해 드릴 테니까 적당한 여백에 좀 필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탐. 그 다음에 이제 과탐. 일단 사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생윤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고 있고요.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리. 그 다음에 세계지리.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자, 아마 9과목이 맞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그치. 이렇게 9개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윤이라던가 윤사 같은 경우에는 철학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철학. 아시겠어요? 좀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철학자들, 벤담이라던가, 그죠? 데카르트, 하이데거,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철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사회 문제와 이렇게 결부지어서 배우게 되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게 되시면 2학년, 3학년 때 이제 학교 교과 시간에 또 배우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좀 인문학 서적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니까 중학교 때 좀 책 좀 읽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학 서적.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여러분들 지리 개념입니다. 지리 영역이에요. 지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안 봐서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1학년 때 사회 1 배웠던 거 기억나요? 1학년 때 중학교? 배웠었지. 사회 1. 그죠? 그때 여러분들 자연지리 영역을 배우신 거예요. 자연지리. 이제 박근혜 전 정권 때부터 이제 자유학계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애들 막 이렇게 시험을 없애버렸잖아요. 박근혜 전 정부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봐서? 선생님 보기에 좀 약간 좀 기형적인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뭘 배우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그래서 지리가 이제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내신이라던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대부분 손을 놓고 그냥 이렇게 수업을 듣거든. 그렇다고 자유학기제가 뭐 이렇게 실효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아무튼 한국지리랑 이제 세계지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지리 중심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수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 영역입니다. 역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역사 1 배우셨잖아요. 역사 1,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 베트남이라던가, 그죠? 근데 이제 인도라던가, 그죠? 이런 나라들의 왕족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사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좀 호불호가 많이 나누어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뜻 보니까는 지금 뭐 한 2,000명 내외 전국에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2,000명 내외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세계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사 1, 역사 2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서 배우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올해 사회 시간에 이제 사회2라는 이름으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사회2. 사회2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정치와 법. 1단원에 나오죠. 1단원에. 그죠? 사회2. 그 다음에 경제. 그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총 9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수가 좋아하진 않지만 점수가 또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2과목을 이렇게 초이스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이 있습니다. 과탐. 과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완투 과목으로 나누죠. 완투. 그래갖고 물화 생지 이렇게 원투 과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화 생지 원투. 아무래도 이제 원투의 이제 이거 차이점은 이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그 학문의 깊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 과목은 조금 이제 기본 과정, 그죠? 투 과목은 좀 심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뭐야? 물리고요. 화는 뭐야? 화학. 생은 뭐야? 생명과학이에요. 생명과학.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생물이라고 부르죠. 생물을. 그다음에 이제 지는 뭐야? 지구과학.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공대에 내가 이제 간다. 학과에 따라서 지원 학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뭐야 보셔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 성적 제출하면 가중치가 있고요. 어드밴테이지가. 근데 이제 화학과 갈 거면 화학 관련해서 성적표 제출해야겠죠. 생물학과 갈 거면 생명과학, 그죠? 그다음에 또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치 한의대. 의치 한의대는 무조건 생명과학 2 과목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특히 생물 과목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관련 학과에 또 이렇게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디테일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수능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의 탐구 과목이 사탐, 과탐, 직탐이 있는데 직탐은 이제 뭐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에 해당되는 거니까 패스하고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한 후에 2 과목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질문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와 이제 한문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외고나 이제 국제고에 가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통계적으로 우리 자사통역반 학생들 중에 70% 정도의 학생들이 외고나 국제고를 지망을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보면 합격률은 작년에 뭐 한 99% 정도 나왔어요. 거의 다 붙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언젠가 등원하게 되면 이제 포스트 보게 될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카테고리 그 메뉴에 들어오시면 올해 합격한 아이들 저기 전단을 붙여놨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입시 결과 궁금하신 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명예의 전당 거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또 상당 부분의 학생들이 인문대학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언어 교육 관련해서 이제 사범대학에 지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제2외국어를 응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 또 한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2외국어랑 한문 영역별 응시자 현황을 이렇게 서치를 해서 봐봤더니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한 1152명 전국에서 그다음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1227명 스페인어가 1194명 중국어가 3704명 일본어가 5874명 일본어 응시생들 되게 많죠. 일본어가 5874명 러시아어 보는 학생들이 767명 아랍어를 보는 학생들이 51,882명 아랍어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어가 1948, 한문이 2882명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2외국어 응시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2외국어를 탐구 과목으로 인정해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중앙대학교. 중앙대 이제 인문계열.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 이제 인문계열. 이런 학생들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제2외국어를 또 사탐 탐구 과목으로 또 이렇게 인정해 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선택지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수능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었고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요. 수시 모집의 이제 전공 유형별 특징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OT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신 성적이 상당히 절대적인 아시겠습니까? 내신이 상당히 절대적인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에서 1등 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학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생들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교에 간판들 아시겠어요? 간판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쓸 수 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을 하는 전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일반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자사특목고 학생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고등학교에 유리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뭐 세임이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에서 지방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상위권 대학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폭 지금 현재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들은 이제 선생님이 그 OT 때에도 설명을 해줬다시피 경희대 같은 경우가 544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내신 거의 이제 뭐 80%까지 반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80%까지. 뽑는 인원도 상당히 놀랍죠. 839명을 뽑아요. 839명.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는 172명이니까 패스하고요. 조금 많이 뽑는 학교가 이제 연대. 연세대학교가 523명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고요. 이대가 400명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뭐 외대가 이제 373명 뭐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상위권 대학보다 지방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지만 그 밖에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고3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수의 서울 소재 인서울 상위권 학교들도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고등학교에 가던 간에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일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시행하지 않은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수시라는 게 그죠? 이 수시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전형 방식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첫 번째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논술 전형도 있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뽑는 게 이제 종합 전형입니다. 여러분, 학생부 종합 전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신도 조금 들어가고, 비교과, 그다음에 이제 면접, 종합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예요. 그 다음에 교과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특기자가 이제 그 마지막 순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가장 많은 건 학종입니다. 학종.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교재를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거든, 선생님들이.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는데, 당연히 서울대도 국공립대학이잖아요. 서울대가. 그쵸? 그러니까 서울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서울대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선생님이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무슨 대의 배신? 서울대의 배신이라고 했었잖아,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죠? 그래갖고 서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서울대를 지워주세요. 아시겠어요? 서울대가 배신을 때렸어요. 서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안 합니다. 서울대는요, 여러분들 학종으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학종으로만 몇 명을 뽑는다고 나와 있느냐? 2,256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대의 배신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울대의 배신. 학생부 교과 전형 안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 1학기 때까지의 내신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지? 왜냐면은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전형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면접, 수능, 최저 등 교과 이해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수 대학교들이 지금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신이 좋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아니라고 했었어요. 뭐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었어? 수능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2개 영역, 뭐 2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3개 영역, 2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2등급 이내, 뭐 3개 영역 2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일반고에서 뭐 자사특목고에서 전교 1등이다 하더라도 수능이 이 최저 등급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사특목고 아이들은 수능 최저 등급에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고의 경우, 뭐 일반고를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내신은 잘 나오지만 수능 최저 등급 컷에 이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특히 지방 아이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이제 뭐 일부 그러니까 지방대라던가 지방 국공립대라던가 이제 서울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고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신 따기가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하니까. 자, 그런데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싸움은 세임이지만 자사특목고라든가 일반고랑 그런데 이게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컷 라인을 자사특목고 아이들이 좀 더 잘 맞추더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도 일단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수업이 몇 시까지냐? 수업 시간 때문에 헷갈려. 12시 10분까지죠? 12시 10분. 아직 10분 남았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종이라고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해요. 학종.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내신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내신 반영,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OT 때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토피아 출신의 이 대원외고에서 올해 연대 경영학부에 합격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대원외고에서 내신이 거의 7등급이었어요. 거의 7등급. 아시겠습니까? 뭐 6.5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연대 경영학부에 학종으로 합격을 했는데 학종으로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일반고에서 여러분들 거의 내신 7등급의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연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 그 뭐랄까 실질 반영 비율이 급간요.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한 0.8점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0.8점.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그 0.8점이라는 그 점수의 불리함을 이제 어떤 면접이라던가 학생부 비교과를 통해서 업앤다운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과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은 달라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막 다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그 급간의 차이가 작은 곳이 연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대가 자사등록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신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조금 들어갔다.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와 면접이 이제 본 게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이제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학생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학생부. 맞죠? 학생부. 그렇게 해서 학생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관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예비 중3이 됐는데 선생님이 좀 잔소리 좀 할게. 좀 중요한 잔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 비전 플랜 담당이니까 이런 얘기 하지. 그지? 여러분들 그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자사등록금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 됐던 간에 학생부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왜? 고등학교를 어디 가건 간에 우리의 지금 궁극의 목표는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 뭐 의견 있는 친구 없죠?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지하철 타고 대학 다니고 싶잖아. 그치? 멀리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쌤, 정시가 지금 뭐 40%를 모집하고 전체 대학 모집 정원에 수시는 뭐 60%인데 정시가 뭐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으니까 40%로 정시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통계오류예요. 통계오류. 그러니까 그 정시가 작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나서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40%를 선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40%의 학생들 중 상당수가 현역이야, 현역이 아니야. 알고 계셔야 돼요. 현역이 아니에요. N수생들이나 재수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N수생들이나 재수생들 중 상당수가 거의 절반 이상이 강남권 아이들입니다.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거의 강남권 아이들. 그래서 현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2호 학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는 무슨 시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단은 먹을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수시로 이제 대학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수시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 군데를 쓸 수가 있어요. 세 군데를 쓸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그러니까 교과 내신 관리가 잘 되고 이제 추천을 받는다면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 쓰면 좋겠고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한 2군데 정도.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으로 또 모집을 하는 또 대학들도 있어요. 연세대학교라던가 뭐 이제 한양대학교가 대표적인데 그런 대학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3군데까지 지원을 하시고요. 2군데는 좀 상향 지원하시고요. 한 군데는 소신 지원하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독서를 지금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독서. 지금 독서 교육표 세우고 책 읽고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있어요? 없죠? 독서 계획을 꼭 여러분들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계획. 아시겠습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정민이? 정민아.
네. 정민이 지금 신입생인데 독서 되게 중요해, 정민아. 진짜로 나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갈 건데 뭐 정민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네.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그때부터 학생부 관리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격증 지금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가 중요한 거고, 아직 뭐 그 학교가 정해지지 않거나 일반고로 생각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독서 이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15권 정도 독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요즘에 학교도 안 나가고. 그리고 니네 방학 숙제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치? 우리 때는 되게 많았었는데 학교 숙제도 되게 많은데 학원 숙제가 좀 많죠, 요즘에. 학교 숙제보다는. 그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도 다 읽고 있거든요. 지금 독서활동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니네보다 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근데 좀 텍스트책을 안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권을 좀 독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한 2권 이상. 이거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작년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학생부에 진로 희망 사항이라는 항목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꿈을 갖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 희망 사유도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급 학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 고입하고 대입이.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진로 희망 사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서 활동. 그래서 진로라던가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 최소 2권 이상이라는 거예요. 2권만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외고나 국제고 목표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중에 지금. 외고나 국제고 가고 싶은 분들은 영어 원서. 못해도 2권 이상. 독서 플랜 꼭 집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중학교 추천 도서라던가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해 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독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좀 잘 모르겠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남아서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도 조언해 주고 할게요. 아시겠죠? 시간이 좀 이제 어중간한데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부 교과 비교과 거기서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 4페이지 하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에 6번째 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학생부 기재사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뀐 게 있거든요. 좀 몇 가지가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수업 듣느냐고 수고하셨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잠깐 남아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갑시다.